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마지막 단원인 수열 들어갈 거야. 그럼 수열 들어가기에 앞서서 수열이 뭔지 같이 보고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면 두 번째 중단원인 등차 수열까지 갈 거야. 등차 수열의 의미까지 보고 갈 건데 일단 판서라기 칠판 쓰는 건 아니니까 필기할 공간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냥 여기 백지 있는 칸 한번 같이 보면 오늘 할 거는 첫 번째 수열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오른쪽에 등차 수열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여기서 등차 수열의 등자는 우리가 등호할 때 쓰이는 같을 등자, 같다, 뭐가 같다, 차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럼 등차 수열은 이따 보고 일단은 수열 같이 보고 갈게. 수열이 뭐냐? 말 그대로 그거야. 수의 나열. 예를 들어서 뭐 1, 4, 9, 16 땡땡땡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는 우리가 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의 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수열이 수의 나열이니까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숫자들, 이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 수열의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숫자를 그 수열의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특별히 맨 처음부터 여기를 첫째 항, 여기를 둘째 항, 세 번째 숫자를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네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는 제1항, 두 번째는 제2항, 세 번째는 제3항, 네 번째는 제4항 이런 식으로 붙여서 우리가 n번째 항이 있을 텐데 이때 얘를 n째 항 또는 제 n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첫째 항, 제1항 막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기호도 붙일 건데 일반적으로 이 항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첫째 항을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그리고 n번째 항은 A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제-m항, 즉 n번째 항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AN이 n번째 항을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특별히 n번째 항이 AN인 수열을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즉 집합기호 안에 수열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얘기는 n번째 항이 즉 제 n항이 AN이다 라는 얘기거든. 즉 일반항이 요거는 그냥 쭉 듣고 나중에 정리만 쓰면 돼. 제 n항이 일반항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3n 플러스 5라고 썼어. 그러면 얘는 n번째 항이 3n 플러스 5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n이 얼마일 때?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얼마? 8. 두 번째 항은요? 11. 세 번째 항은 14. 네 번째 항은 17 해서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럼 한번 빈칸 같이 채우고 갈게. 그러면 학습지 30번의 빈칸을 같이 채우면 차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우리는 수열이라 할 거고요. 나열된 각수,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숫자를 우리는 그 수열의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첫째 항, 둘째 항,
그리고 제1항, 제2항이라고 할 거고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의 번호를 붙여서 우리가 A1, A2, A3와 같이 나타내고 이때 제-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거야. n째 항인 AN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또 수열을 일반항 AN을 이용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 n번째 항이 AN이다 라는 의미에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줄 거예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제 n항. n번째 항이 AN이다. 이렇게 보면 막 문자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 아까 몇 개 봤다시피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거든. 문제 바로 같이 볼 거니까 보고 갈게. 그리고 2번. 수열 AN, 즉 얘는 n번째 항이 지금 누구다? AN인 수열인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자연수 1의 A1, 자연수 2의 A2를 대응한 함수 관계로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러면 n을 대입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AN이다 라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수열 문제 간단하게 풀고 바로 넘어갈게. 그럼 지금 보면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구하래. 그러면 집합기호 안에 있는 얘가 제 n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해봐. 첫째 항.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여기 한번 써둘게 그냥. n이 1일 때는 대입하면 얼마? 1,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7, 4 대입하면 10 해서 찾아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n에 이게 n번째 항이란 얘기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얼마다? 2, 2를 대입하면 8, 3을 대입하면 26, 80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다. 이해했으면 잠시 대입해서 풀어봐. 얘는 그냥 대입한 그 결과 그대로 적어줄게. 그래서 사실 2가 될 거고 2 대입하면 한번 보라고 대입한 거 그대로 적어줄게. 4, 5분의 7 이렇게 얘는야 문제 1번 보니까 할만하지? 그래서 수열 단원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단원이야. 그래서 혹시 삼각함수 그래프 들어가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학생들도 수열 단원은 좀 힘내서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구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수열을 보고 일반항 AN을 추측하는 건데 원래 수업 같았으면 보기 하나 정도만 아까도 했을 거고 각자 했을 텐데 지금 내가 같이 하지만 각자 한번 풀어본다라는 생각하면서 해볼게요. 일반항 추측해보자. 첫 번째 항 1이야.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9, 네 번째 항이 16이거든. 그럼 지금 봤을 때 떠오르는 게 4는 2의 제곱 될 거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잖아요. 첫 번째 항이 1의 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네 번째 항은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n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2번 갈게. 2번은 9, 99, 999, 9999인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맞춰서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99들을 봤더니 9는 10의 1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얘는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이 돼서 얘는 n번째는 10의 몇 제곱 빼기 1이다? n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얘 봐봐. 얘는 n이 1일 때, 얘는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제 그 라인 짝을 맞춰줘야 되는데 n이 1이면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 뭔가 앞쪽이 그럼 여기서 유추해보면
n번째 항은 앞쪽이 뭐가 되겠더라? n이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항은 거기에 지금 얼만큼 더해져 있어? 1만큼 더해져 있는 거 보이니? 그래서 a는 n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중단원인 수열이 이렇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을 할 건데 아까 봤다시피 일단 내가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 칸을 좀 만들어 놓은 걸 같이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을 갈 건데 우리는 알다시피 이 수학 교과라는 건 답이 좀 딱 떨어지고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 발견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과 관련된 것 중에서 몇 가지 뭔가 규칙이 있고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열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내가 아까 학습 목표 읽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 등호는 우리가 같다 할 때 쓰이는 그 등호의 등이야. 그래서 같다 등, 같아, 뭐가 같냐? 여기서 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 있지? 차이야.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수열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할게. 그럼 얘 봐. 1에서 4까지의 차이를 보면은 1에서 지금 3이 더해지고 4에서 3이 더해지고 7에서 3이 더해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여기서 차이는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의 차이,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의 차이,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의 차이가 지금 다 어때? 3으로써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같다라는 걸 달리 얘기하면은 첫째 항에서부터 차례로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차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은 차이가 일정할 거잖아. 그럼 이 일정한 수, 일정한 차이에서 공통의 차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일정한 수 3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공통의 차이,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common difference 되거든요.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하고 공차는 일반적으로 기호론 D를 표현할 거야. 이 D는 difference에서 나온 거 쓰진 않을게. 공차의 D는 차이라는 difference에서 나왔다라는 거 보고 일반적으로 D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돼. 요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었다. 즉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차이가 일정하면 그 일정한 차이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 이름이 공차야. 공차는 일반적으로 D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관계식을 더 세워보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어떤 차이를 더한 거잖아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또 뭔가를 더했지. 그러면 첫 공차를 D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누구를 더한 거다? D를 더한 거다. 다음 항이 되려면 이전 항에서 D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 어떤 얘기도 하냐면 즉 이 얘기는 반대로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차이가 일정하므로 이러한 수열은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까지 할 거야. 근데 일단은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이게 등차 수열임을 판단하고 그리고 공차도 구해보는 등등의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지금은 잠깐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가 등차 수열과 공차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항 우린 결국 목표가 뭐냐? n번째 항이 뭐냐라는 걸 많이 물을 거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빈칸은 아까 학습지로 같이 채우고 갈게.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을 세워서 이제 등차 수열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 등차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항을 A라고 시작해 볼게요. 첫째 항을 A 그리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A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된다. 한 번만 더하면 될 거고, 쏘리.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했잖아. 근데 두 번째 항은 이미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한 번 더한 거기 때문에 결국 D 플러스 D가 돼서 2D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했다. 3번 더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를 일반화하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했다. n-1번 더했다 라는 거. n번째 항이라고 n이 아니라 그것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항은 더했어 안 더했어? 그냥 지 자신이잖아요. 첫 번째 항은 D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씩 밀려. 그래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 D를 몇 번 더했다. n-1번 더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또 한 번 더 보면 얘는 첫째 항, 두 번째 항은 한 개만 더했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한 개 더 더했으니까 2D.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한 개 더 더했어. 그럼 D가 몇 개다? 3D. 이건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제 n번째 항은 D가 총 몇 개 된다? n-1개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n번째 항은 이게 첫째 항, 그리고 공차, 그리고 n번째 항. n번째 항이다. 몇 번째 항이냐? 차례라고 얘기해 줄까요? 몇 번째 항이냐?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를 바탕으로 학습지 30번 채우고 갈게. 저건 아까 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하다. 그 일정한 수, 그 일정한 차이를 차이라고 쓸라 했네. 공차, 공통의 차이, common difference에서 일반적으로 D는 difference에서 따온 거. 일반적으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 제 n항의 공차 D를 더하면 n 플러스 1항이 되므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서 공차 D를 더한 거다. 그럼 넘기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항상 얼마다? D다. D 공차로서 이 일정. 공차니까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정리하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면은 n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다?
n-1번 더한 거다. 여기서 A는 첫째 항, 여기 D는 공차, 그리고 여기 N. 나중에 뭔가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 각 문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자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라인 맞춰서 동그라미 쳐주는 작업 해두도록 할게. 내가 이걸 혼자 다 풀래니? 지금 보면은 예제 1번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 옆에 갑자기 풀려 있는데 이따가 내가 수업 진행할 때 예제 1번에 1번 같이 풀고 스탑 시켜서 문제 풀 시간 좀 줄도록 할 테니까 얼른 풀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일단 1번만 같이 보고 가면은 첫째 항이 5, 공차가 7이래. 그럼 첫째 항이 5. 얘는 그냥 이미 다 주어져 있지. 공차가 7일 때 일반항 구하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넣어야 된다. n-1번 더하면 되겠더라. 그럼 7n-2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옆에 주어져 있는 건 우리 항상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이랑 공차를 찾아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첫째 항이 20이야. 그럼 공차는 20에서 17로 가면은 얼마를 더해준 거야? 마이너스 3을 더해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는 첫째 항은 5고요. 두 번째 항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6을 더해준 거더라. 그리고 혹시 항상 검산할 때는 구해놓고 한 2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보고 3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해보고 늘 검산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일반항 실수할 일 없을 거예요. 다음 문제 3번 풀고 하는 것도 풀이는 다 적혀 있을 거지만 일단 스탑 시켜놓고 내가 문제 3 예제 2 하고 나서 스탑 시켜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들어. 문제 3번 지금 보면은 첫째 항이 70, 공차가 마이너스 4일 때 제10항 10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일반항부터 구해보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D 정리해줘도 되고 어차피 10번째 항 대입할 거면 여기서 바로 구하면 n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10 대입하면 9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70 빼기 36이므로 얼마다? 34. 두 번째, 마이너스 6이 몇 항인지 구하래. 즉, AN 이 일반항이 7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한 개 마이너스 6이 되도록 하는 n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넘기면 76은 4n-1이 되고 n-1은 n-1은 19가 돼서 n은 얼마? 20. 그래서 얘는 몇 번째 항이다? 제 20항이다. 20번째 항이다.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제 2번이어서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세 번째 항이 11이고 9번째 항이 23이래. 이때 일반항 항상 그러면 첫째 항이랑 공차를 찾아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세 번째 항이 11이래.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을 A 한번 표기해주고 갈게.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얘기한다면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다? 2번. 9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다? 8번 해서 요거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6D는 12가 돼서 D는 얼마? 2A는 4, 7. 무슨 생각했지? 그래서 A는 7, D는 2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일반항 표현해보면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2다. 그래서 계산하면 2n-5 자꾸 멍 때리네. 2n 플러스 5 해서 마무리 지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잠시 스탑 시켜보고 밑에 2개 문제 5번이랑 문제 5번에 1번, 2번 있는데 한번 해결해봐. 문제 5번은 내가 풀이만 띄워놓을 거고 문제 5번에 2번 한번 같이 보고 갈게. 잠시 일시 정지시키고 썼고요. 그러면은 요거 문제 5번에 1번 확인하고 두 번째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 얘기는 AN n번째 항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가 언제냐? 음수가 되는 n은 누구냐라는 걸 찾아주면 돼. 마이너스 2n 더하기 87 1번에 이어서 하면 돼. 일반 항이 구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 그럼 얘가 0보다 작대. 그러면 n이 87보다 커야 될 거고요. 2n이 87보다. 그래서 2분의 87보다 큰 숫자가 되겠더라. 2분의 87은 43.5인데 그러면 얘는 44번째 항부터는 계속 음수란 얘기야. 지금 음수가 되는 n을 찾았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항, 즉 44부터 계속 음수란 얘기이므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 몇 항이다? 44항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예제 3번 갈게. 다음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보이래. 다음 문제가 등차 수열임을 보이란 얘기는 결국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돼. 즉 우리가 n이 자연수일 때 다루기 때문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이 일정한 수임을 보이면 우리가 등차 수열임을 보인 거거든. 그러면 얘 봐봐. 수열이 이렇단 얘기는 안에 있는 집합기호 안에 있는 게 n번째 항이잖아요. 즉 an이 4n-1이란 얘기고 우리 목표가 이거야. 목표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일정함을 보이는 게 목표거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요.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4n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an은 4n-1이 되겠더라. 그래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더니 4n 둘이 찍찍 사라지고 누구만 남는다? 4라는 상수로서 지금 일정한 거 맞나요? 일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금 뭐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뺐더니 4로 일정하다라는 거는 공차가 지금 얼마인?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까지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공차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고 그럼 문제 6번도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고 결과 한번 봐봐. 결과 비교만 내가 같이 할게.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봤더니 n에 대한 1차식 pn 플러스 q 즉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는 수열은 항상 등차 수열인데 여기서 특별히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져 있을 때 뭘 할 수가 있냐면 n의 개수인 p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공차를 알면 사실 바로 한 방에 딱 표현을 하는 것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 봐봐.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일반항 그냥 바로 찾아본다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어떤 상수꼴이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첫째 항이 70이라고 했으니까 1 대입한 마이너스 4고 70이 되려면 7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4n 더하기 74가 일반항이다 라는 거를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어. 공차를 이용해서 n의 개수를 알 수가 있고 n에 관한 1차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서 확인하고 가고, 그리고 두 문제만 더 하고 갈 거야. 학습지 30번의 추가 유형인데 사실 이렇게 저장이 잘못됐네. 그냥 추가 유형 두 문제는 따로 뭐 인쇄 안 해도 되고 그냥 문제를 지금 간단하게 써. 내가 할 때 시간을 좀 주어 할게. 문제 그냥 간단하게 써두고 추가 1번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비슷한 유형 할 거고 추가 2번도 한번 보고 갈게. 추가 1번 1과 100일 사이에 1과 100일 사이에 19개 숫자를 넣어서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의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그냥 사실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개념에 따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은 지금 1부터 시작했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다? 첫 번째 항이 될 거고요. 19개 있고 101이야. 그럼 101은 몇 번째 항일까요? 19개 있으면 2까지가 몇 개인데? 20개야. 그럼 101은 몇 번째 항이다? 21번째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즉 21번째 항이 10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잘못 눌려졌네. 첫 번째 항이 1이잖아. 1 더하기 20D 공차를 D라고 정했으면은 1 더하기 20D가 101이 돼서 20D는 100이므로 D는 얼마다? 5. 그리고 추가 2번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도 쓸 수 있어야 돼서 그 표현과 관련된 거 하나 보고 갈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하나 갈 거야. 공차가 D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세 수의 합이 9이고 각 수의 제곱의 합이 35일 때 세 수를 구하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세 개의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거라기보다 뭐 첫 번째 표현되는 거, 두 번째 표현되는 거, 세 번째 표현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표현을 해서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세 개의 숫자가 나왔을 때 중간에 있는 걸 그냥 A로 둬.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거는 D만큼 빠져 있는 거, 뒤에 있는 건 D만큼 더해져 있는 거. 요 표현 하나 배우고 갈게요. 이러한 표현 또는 뭐 5개 이렇게 있을 때 대칭적으로 뭔가 표현하면은 합, 뭐 제곱의 합 이런 거 나왔을 때 많이 물론 위에 걸로 해도 돼. 근데 밑에 걸로 하면은 많이 날아가서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엄마야 왜 빨간색? 세 수의 합이 9래. 그러면 이 세 개 더하면 뭐다? 3A, DD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3A가 9란 얘기고, 그럼 A는 얼마?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각 수의 제곱의 합이 35래. 그럼 3 빼기 D 제곱 더하기 9. 3 더하기 D의 제곱이 35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27 마이너스 6D 플러스 6D 없어질 거고 35다. 그래서 2D 제곱은 뭐예요? 8이 돼서 D제곱이 얼마다? 4야. 그래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어. 왜냐? 이들 세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D가 만약에 2면은 1, 3, 5가 될 거고요.
D가 마이너스 2면은 5, 3, 1이 될 거거든. 그래서 결국 세수는 누구다? 1, 3, 5다. 더해서 9. 항상 수열 단원 나오면은 검산도 해보도록 하세요. 본인이 구한 게 제대로 맞는지 해서 요까지 등차 수열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30번 끄트머리에 등차 중앙이랑 그리고 또 수열 단원에서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에 합할 거거든요. 그래서 등차 중앙이랑 합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